오늘 딱 한 편의 논문만 가지고 AI 메모리 전쟁에서 삼성이 어떻게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그 전체 시나리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요. 요즘 AI 하는데 이 모든 AI 혁명의 심장에는 사실 프로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똑똑한 프로세서에 얼마나 빠르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먹여주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등장하는 거죠. AI 칩이 제 성능을 내려면 이 HBM이 필수적인데요. 비유하자면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놓은 초고층 아파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HBM 시장의 왕은 SK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삼성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판을 완전히 흔들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계획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 뭘까요? 정말 과감합니다. HBM 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부품 두 가지를 그것도 동시에 완전히 갈아엎어 버렸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베이스 다이의 변화입니다. 이게 HBM의 두뇌,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기존의 D램 공정이 아니라 최첨단 4나노 로직 공정으로 만들었다? 이건 정말 게임의 판도로 바꾸는 수준이에요. 훨씬 더 똑똑하고 전기도 덜 먹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뇌만 바꾼 게 아니라 그 위에 실제로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메모리 칩, 이 코어 다이는 무려 두 세대를 건너뛰었습니다. 1A D램 다음이 1B인데 이걸 건너뛰고 바로 일시로 직행한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인데 덕분에 칩 내부에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삼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 수직 통합의 힘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똑한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칩도 직접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칩도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업그레이드를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는 걸 전부 다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은 따라하기 힘든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공간을 어디에 썼을까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이 길의 교통체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TSV 개수를 무려 4배나 늘렸습니다. TSV가 뭐냐면 층층이 쌓인 칩 사이를 데이터가 오르내리는 초소형 엘리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엘리베이터를 4배나 더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 HBM3E에선 엘리베이터 하나를 데이터 라인 2개가 나눠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차례를 기다려야 했죠. 당연히 병목이 생길 수밖에요. 그런데 HBM4에선 데이터 라인 하나당 전용 엘리베이터를 하나씩 딱 붙여준 겁니다.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슝슝 옮길 수 있게 된 거죠. 시간적 여유가 2배로 늘어난 셈이에요. 자, 그런데 길이 넓어지고 차선이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많은 차선 위를 달리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춰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삼성의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혀집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32명이 동시에 박수를 짝 하고 치라고 하는데 누구는 빠르고 누구는 늦으면 짜자작 하는 지저분한 소리가 나잖아요.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수십 개의 채널에서 데이터가 정확히 같은 타이밍에 도착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고 결국 시스템 전체 속도를 늦춰야만 하는 거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들이 박자를 못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삼성의 해법은 바로 자동 지휘자를 칩 안에 심어놓는 거였습니다. 이 지휘자가 3단계로 일을 하는데요. 먼저 모든 데이터 채널이 도착하는 시간을 하나하나 정밀하게 측정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느린 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빠른 채널들한테 너희들 가장 느린 애한테 맞춰서 딱 요만큼만 기다렸다가 출발해!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정말 스마트하죠? 이렇게 칼같이 박자를 맞춘 결과가 뭘까요? 바로 실제 시스템 성능이 20%나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스펙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숨어 있어서 잡지 못했던 진짜 병목 현상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에요. 자, 칩이 아무리 빨라도 이걸 안정적으로 그리고 싸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말짱 꽝이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준비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테스트 공정의 혁신입니다. 옛날 방식은 비유하자면 기말고사만 보는 거였어요. 비싼 GPU랑 HBM을 다 붙여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야 테스트를 할 수 있었죠. 만약 여기서 불량이 나면 그냥 통째로 버려야 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는 거죠.
근데 새로운 방식은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칩을 만들 때 웨이퍼 단계에서 HBM 스스로 나 문제 없는지 테스트해 볼게 하고 자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분량을 훨씬 일찍 잡아내니까 비용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가 테스트, 쪽지 시험 자체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의 테스트 MBST는 딱 정해진 문제 몇 개만 푸는 말 그대로 5문제짜리 퀴즈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PMBST는요, 아예 칩 안에 테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작은 컴퓨터를 하나 넣어버린 셈입니다. 프로그래머블이란 이름처럼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어떤 테스트든 프로그램을 짜서 돌려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무려 225배입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25배나 늘어난 거예요. 이 말은 즉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제 AI가 돌아가는 상황과 거의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숨은 버그들까지 다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쭉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건 단순히 한두 가지 기술을 개선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전방위적인 컴백 전략인 거죠. 삼성의 전략을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다 가진 수직 통합의 힘을 극대화했고요. 둘째, D램 세대를 건너뛰는 아주 공격적인 기술 도약을 감행했습니다. 셋째, 더 스마트한 테스트로 수율과 품질을 동시에 잡으려 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스펙 경쟁이 아니라 고객이 체감하는 실제 시스템 성능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베이스 다이 공정부터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D램 공정에서 4나노 로직으로 바뀌었고요. 속도나 대역폭 같은 핵심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테스트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HBM 시장의 왕자를 되찾아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근본적인 재설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멋진 계획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얼마나 높은 수율로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경쟁사들은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 것이냐, 이런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삼성이 던진 이 승부수로 앞으로 AI 메모리 시장의 경쟁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재밌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